여자친구가 X랑 둘이 만난다라고 하면 쿨하게 오케이? 몇 시까지 뭐 하냐? 아씨 정말 최고 몇 시? 너는 썸을 타본 적이 없냐? 전 썸을 안 타봤네. 오해예요.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우입니다. 예, 저희에게 양떼들, 인형 및 등등을 선물해 주셨던 지인의 부인 재수 씨가 이번에 이런 걸 준비해 줬어요. 박수. 너무 귀여워 얘네. 혜원 씨 고마워요. 오늘은 저희가 좀 양떼분들이 재밌을 만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연애와 관련된 컨텐츠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티키타카 씬으로 좀 약간 울그락불그락이 들어가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입장을 이제 설득을 해보는 그런 찬반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첫 번째부터 가위바위보. 쉣. 쉣? 쉣. 알고 있어요 지금? 전 뒤에 문화를 못 봤어요. 자, 첫 번째. 썸 탈 때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하냐? 너는 뽀뽀? 스킨십 안 되고 나는 뽀뽀? 전 스킨십 안 되는 거. 그래 해봐. 아니 뭐 내가 당신을 지금 모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 진짜. 자, 예, 스킨십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거죠?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썸 탈 때. 그럼 너는 썸을 타본 적이 없냐? 전 썸을 안 타봤네. 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기권? 기권. 네, 기권. 스킨십 없이 어떻게 썸이야? 다음은 이별 후 친구로 지내기. 나는 가능. 너는 불가능.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원래 스타일을 이거 맞는 것 전에도 같은데. 한번 얘기를 했던 거. 네. 이건 진짜 사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지고 친구로 지낸 적은 있는데 친구로 지내다가 이성으로 발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번 친구로 생각한 친구는 친구가 되는 거고 이성으로 생각한 사람은 이성인데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애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로서 관계가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친구에서 이성으로 안 가는 이유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아예 이성으로서 감정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질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질이 있고 이 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친구에서 이성도 안 되고 이성에서 친구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뭐랄까 색깔이 아예 다르거든요. 제 안에서는 이거는. 사귀는 동안에 정말로 여성으로서 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좋은 게 있단 말이야. 나는 그걸 공존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좋아하다가 여성으로서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난 신기한 거죠. 왜냐면 한 번 얘는 동생, 얘는 친구로 하면은 거기서 딱 멈춰버리지. 이성으로서 뭔가가 있었으면 걔랑 친구 안 먹지. 근데 저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간 케이스가 많았어서. 아, 이수님 또 그게 많구나. 네,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건 아니잖아 지금 이수님은. 그치. 연장이라는 내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네. PD님 같은 케이스인데 네. 친구로 지내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성으로 가는 사람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성이었다가 다시 친구로 돌아오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절대. 근데 나는 친구에서 이성으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친구에서 이성으로 가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성에서 친구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난 이게 신기한 거야 지금.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구로서 지내는 동안에 그 친구한테 이성으로서 뭐가 좀 자라나야 친구에서 이성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친구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얘가 매력있는데. 그러면 이성이었다가 친구가 된 사람 중에서 다시 이렇게 이성으로 보일 때가 뜨문뜨문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찰나적으로 있겠죠. 그게 근데 그 당시 걔한테 느끼는 감정이 아닌 걸 아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 표현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이 관계가 깨지는 걸 아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이성으로 해서 친구로 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다시 이성의 감정이 잠깐 생긴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은 아 얘랑 왜 헤어졌는지 정확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찰나에 그때 그 기억과 감정이 순간순간 올라올 거라는 게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예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스킨십 같은 거? 위험 요소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스킨십 같은 거? 스킨십이라는 게 이제 뽀뽀를 했는데 이제 손만 잡아야 돼 뭐 이런 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관계에서도 그 정도로 깊이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친구로 지내야 된다. 저는 그 자체가 어렵고 불편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물어봐요. 헤어질 때 친구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넌 어떠냐? 오케이 하면 지내고 아니면 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여자친구가 X랑 둘이 만난다라고 하면은 쿨하게 오케이?
대신 얘기는 하겠지. 뭐 몇 시까지 뭐 하냐? 아씨 정말 자꾸 몇 시까지 오해예요? 뭐 하냐? 자 다음 거. 자, 사귄 뒤에 잠자리 당일 가능. 기권하지 너? 왜요? 전 불가능인데. 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 일일은 빠르잖아. 자, 일단 해봅시죠. 어떤 연인 간의 관계에서 가장 잘못된, 요즘엔 그런 얘기 있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텐데, 저 20대 때만 해도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던 대사가 진도는 어디까지 뺐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스킨십이 과외야 뭐 수업이야 뭐야. 그리고 이게 이 진도 뺀다 아니면은 뭐 조심해라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과거에 남존여비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쾌락의 주체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받아주거나 당해주는 입장, 당하는 입장이라는 생각하에 있기 때문에 진도를 뺀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모든 스킨십은 남자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정서 때문에 나왔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사귀기로 했으면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할 수 있고, 서로 좋아서 당연히 섹스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인이고 자기 행동을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애정이 확신, 감정이 확신만 있다면 첫날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귄 뒤에 그 잠자리를 이제 계획하에 조금 텀을 두고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일날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는 일단 몸으로 친해지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제일 많이 깊게 알 수 있는 게 연인 관계인데, 몸으로 일단 친해지고 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치관이 어떤지, 나와 성격적으로 어떤 게 맞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좀 소홀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둘의 관계를 탄탄하게 오랫동안 지탱해 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애를 했다라기보다는 쾌락적인 경험을 한 걸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성관계라는 것을 좀 미루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헤어진 뒤 받은 선물 반납해야 한다? 왜 하냐? 난 또 해야 한다. 네. 이거를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 순간에 내가 줄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잖아요. 그 선물이었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사랑해라고 했는데 상대가 난 이제 더 이상 사랑 안 해라고 해서, 그럼 나도 사랑 안 해 하고 바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선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어떤 징표 같은 건데, 그런 차원에서 내 마음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상징적인 어떤 하나의 물건인데, 그거를 다시 수거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미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정말로 제 개인적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아이, 그거 알았다니까요 지금. 야 갑자기 중간에 들어온 사람 모를 수도 있어. 진짜. 헤어진 뒤 받은 선물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는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서 과도한 선물을 10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로 사줬다가 그러고 선물 받고 한두 달 이내에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금전적으로 이미 상대와 헤어졌는데 나는 계속 돈을 내야 돼. 그러면 계속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준 선물이라도 돌려줘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별 통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별 통보한 사람이 지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야 준 선물 내놔라고 한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살다 헤어질 때 위자료를 지급하잖아요. 일종의 위자료로 최소한 받은 선물은 이별 통보를 할 거면 양심적으로 돌려주자, 뭐 이 정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요즘에 사랑이 어떤 무슨 거래처럼 점점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애 굳이 왜 해? 그 힘든 걸 이제 이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더라고요. 뭔가 에너지 소비적인 측면, 경제적인 소비적인 측면, 뭔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생각이 되면서 더욱더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게 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건 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보는 그 경험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성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줬던 걸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순간 내 사랑이 조건이었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의 이성 친구와의 단둘이 술자리 가능 불가능? 저도 주변에 이성 친구가 꽤나 있고, 이성 친구와 내가 밥을 먹거나 술자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와 뭘 해보겠다는 의도가 1도 없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나도 불편해서 그 친구와 친구 관계 이어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연인을 믿는 거죠. 사실 이거는 만약에 내 연인이 이성 친구와 둘이 술을 먹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거는 나와 그 연인과의 관계를
끝내면 되는 거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너 절대 안 돼. 무슨 남자랑 단둘이 술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 친구가 둘이 술자리를 한다 나한테 말만 하면 나 얼마든지 오케이. 네. 왜? 아, 세상 쿨말처럼 보여. 얼마나 쿨한데? 그럼 뭐 하냐? 둘이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거나 공연을 가거나 뭐 전시회, 미술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술을 못 믿어요. 제 주위에서도 그냥 단순한 친구인데 술을 먹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X랑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또 술 먹고 다시 옛날 감정으로 다시 한번 확 타오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는 게 뇌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고 본능적인 어떤 성적인 충동을 끌어올리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술을 둘이서 먹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여러 명이 같이 술을 먹고 다 같이 있는 상태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둘이서 그 이성과 술을 먹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자, 뭐 사실 처음에 우리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게 새 코너예요. 앞으로 이제 연애와 관련된 주제나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함께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에 대해서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까요. 투표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